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간을 낸 김겨울입니다. 지난주에 막 저의 이 7번째 단독저서 겨울의 연어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수록된 여러 편의 글 중에 한 두어 편 정도 낭독을 해드리려고요. 제가 원래 몇 년 전에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 오디오북을 녹음한 이후로 오디오북은 절대 안 한다라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제 책의 오디오북도 다 성우분들이 읽어주시는 걸로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또 저자가 낭독을 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니까 제가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턱관절 교정 때문에 치과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오늘 뭐를 하나 떼워가지고 지금 약간 발음이 세거든요. 최대한 티 안 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셨죠? 일단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글은 이상적인 경청의 세계라는 글입니다. 이거는 제가 신의 21에 제가 한 3년 넘게 연재를 했었죠.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는 디스토피아로부터라는 코너에 연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거기에 썼던 글이고, 이 글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 글이 이제 신의 21에 올라가고 나서 요조님이 당시에 하시던 팟캐스트에서 이 글을 낭독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아시고 이 글을 읽고 또 이렇게 낭독까지 해주셨지?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이상적인 경청의 세계. 향유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술로 얻고 싶다면 그만한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책으로 진입하는 머리글을 읽을 인내심과 스크린 앞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2시간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와 초조함과 마법 같은 이끌림과 불현듯 다가오는 슬픔 같은 것들이 몸을 통과하도록 두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다면 작품 역시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요약된 소설과 압축된 영화와 후렴만 있는 음악은 심장에 도달할 힘을 잃을 것이다. 예술의 경험이란 작가와 향유자가 시간을 함께 견디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삶의 경험이다. 꼭 예술로 뭔가를 얻어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런 경험 하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반론은 타당하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이상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간을 견디는 경험이란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의미 없는 삶에 의미를 부여해보려는 노력이며 흘러가는 감정에 집중하고 타인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시도다.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나는 믿는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속에서만 자신의 몸 밖으로 나가볼 수 있다. 누구든지 태어나서 해볼 수 있는 경험보다 해보지 못하는 경험이 까마득하게 많기에 우리는 함께 있을 때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혹은 예술만이 서로의 연장이 된다. 바라건대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 판단을 잠시 멈추는 사람들의 세계, 상대방의 삶에 자신의 상을 우겨넣으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복잡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계. 세 줄 요약만 듣고 호련히 사라지지 않는 이들의 장황한 말을 듣고 싶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물화되지 않는 소중한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곧 돈이므로 우리는 고전 다이제스트와 결말 포함 줄거리와 후렴구 모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하다못해 친구의 말조차 3시간 이상 듣는 일이 적은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 자신을 톱니바퀴로만 두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예술 경험일 것이다. 책 300페이지를 읽는 일, 40분짜리 피아노 협주곡을 듣는 일,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일, 미술관 내부를 아주 천천히 걷는 일, 그러는 동안 나의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일. 그럴 때 왠지 인류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낀다. 표현하고 경청해온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한 발짝씩 다가선다고 느낀다.
이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이란 진화의 불리한 성정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인내심이 없다면 내가 꿈꾸는 다정한 사람들의 세계는 그 꿈의 흔적조차 파르르하게 사라질까 두렵다. 네, 이런 글이었고요. 하나 정도 더 읽어보고 싶은데 뭐를 읽어볼까? 약간 가벼운 글도 있고 좀 무거운 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부에 완벽한 삶 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책을 위해서 새로 쓴 원고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은 제가 수년 동안 이제 뭐 CD21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썼던 글을 모은 그런 산문집인데 이번에 책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추가로 몇 편의 글을 썼거든요. 추가로 쓴 글 중에 하나고 이 글 전체는 좀 길어서 이 중에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중반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 없는 인간. 책의 말들의 에필로그에도 썼듯 나는 땅에 발붙이지 않은 모든 일을 스승으로 섬긴다. 고향이 없기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처한 세계를 뒤집어 보는 사람, 그래서 오로지 인간과 지구에게 더 나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궁구하는 사람들의 뒤를 한 걸음 뒤에서 따를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라고 말하는 책보다 나를 멀리 데려가는 책을 원한다. 내가 아닌 사람, 여기가 아닌 곳, 지금이 아닌 때로 나를 데려가 주기를. 그래서 나의 오래된 시야도 생각도 감각도 재편해 주기를. 만나본 적 없는 사람과 겪어본 적 없는 일을 하게 허락해 주기를.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 주기를. 실제로도 이곳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과 100년여의 변화를 통해 질서지어진 세계이며 나의 생각은 불과 30년여의 경험을 통해 구성된 산물이다. 삶의 근본적인 조건은 한 번도 당연했던 적이 없다. 실제로 우리는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목격하는 중이니 머지않아 또 다른 질서를 만들거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아무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답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지평은 너르게 펼쳐져 있다. 과거의 누군가가 시도해본 삶, 지금의 누군가가 상상하는 세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언젠가의 어딘가, 책 속의 그 무한한 감정과 도시와 길과 본 적 없는 신체와 오래된 시와 슬픈 미래의 기억들, 그리고 아마 우리는 폭염과 태풍과 폭우와 해수면 상승을 향해 가게 되겠지.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조언보다는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재난과 불안한 시국에서 서로를 믿기, 인내하기, 발맞추어 걸어가기. 책들 사이에서 왜 방황하는가? 왜 어떤 책을 집어들다 말고 다른 책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것이 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곳의 나가 아닌 모든 것이 책에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의 삶과 다가올 세상과 모르는 감정이 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지 저런 사람이 될지 이런 세계에 방문할지 저런 삶에 틈입당해 볼지를 고민하고 고민하며 하루의 48분의 1가량을 기꺼이 쓴다. 그중 어떤 책도 한 권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권이 다른 모든 책을 장악하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책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불완전한 상상의 파편들 중 하나를 최선을 다해 고른다. 완전한 최후의 한 권을 찾는 사람에게 책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매체다. 한 권의 책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말할 때 다른 어떤 책은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라고 주문한다. 둘은 책의 세계에서 맞부딪힌다. 인생에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듯이, 유일한 길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삶의 최후의 정답이 없는 만큼이나 책에도 최후의 성배란 없다.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이행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읽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연속적인 열린 과정만이 책의 경의를 담보한다. 그는 책과 책을 거치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더 넓은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은 단순한 갈아타기가 아니라 인간의 애석한 운명을 넘어 다른 이의 몸을 입어가는 확장하기의 과정이다. 그리고 확장은 필연적으로 홀로 성공하기보다 여러 삶을 끌어안기를 요청한다.
그렇기에 동일하게 맞부딪히는 주문 속에서 인간이라면 모두를 제치고 성공하라 라는 주문은 유일하게 힘을 잃는 주문이 된다. 완벽한 삶이란 없듯이 완벽한 책이란 없으며 그렇기에 닫힌 삶 책이란 없고 우리는 늘 다음 삶 책을 지나쳐갈 뿐이다. 내일의 삶 책, 그 다음의 삶 책, 다가오는 삶 책들을 그때그때 파도 타듯 넘어서면서 예기치 않은 바닷물을 기꺼이 꿀꺽꿀꺽 마시면서 누구의 삶에서나 남은 시간은 늘 줄어들고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삶 책을 받아들이며 열린 세계의 자녀로 남아야만 한다. 마음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는 과정의 한중간으로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몇 권의 자기계발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다른 이를 배려하는 법,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법, 살아남으며 존엄을 지키는 방법, 서로에게 친절을 유지하는 방법. 네, 이런 글입니다. 어떤가요? 낭독을 들으니까 제 글의 톤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 책이 오디오북으로도 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녹음을 하지는 않고 이제 성우분이 녹음을 해주실 텐데요. 성우라는 전문직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디오북을 녹음하면서 느꼈어요. 성우분이 이제 녹음을 해주실 텐데 이렇게 들으면서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근데 이 어떤 물성으로 종이에 찍힌 글자로 보는 이 종이에 찍힌 사진으로 보는 이게 또 참 느낌이 다릅니다. 가능하시다면 종이책으로 읽어보시면 저로서는 더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이 책으로 만나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이를테면 뭐 낭독이라든지 비하인드라든지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시간이 허락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낭독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의 언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